저 아까 궁금했던 게 우리 통역사님께서 그 노트에다가 쓰시는데 그게 네. 노트 테이킹 맞아요. 네. 그게 정확히 뭐 어떤 걸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통역은 그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하되 내가 머릿속에서 바꾼 통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약간 이정표 같은 거를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좀 적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일단은 통역사마다 기호를 자기가 편한 걸로 알아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쓰거든요.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네. 달라요. 네. 똑같은 내용. 네, 그래서 아까 비교를 이제- 해서. 네, 네. 뭐 시제가 시제를 다르지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뭐 미래에 할 거다. 그러면 동사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말을 할 거다. 지금 하는 중이다. 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밥을 먹었었어요라고 하면 과거를 해놓고 맞아요. 밥 써놓으면은 밥을 맞아요. 먹었다가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네. 또 뭐 그날에 따라서 이야. 밥까지도 쓸 시간이 없으면 그냥 뭐 밥그릇 같이 생긴 거 그리기도 하고 네. 저만 알면 되니까. 맞아요. 이건 뭐 같은 거 저희들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래서 가끔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분 보고 싶다고 따로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거 뭐 전혀 볼 수가 없네. 근데 맞아요. 드려도 쓸모가 없으세요. 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스스로 내가 약속한 암호화된 기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죠. 네. 아니 요런 거 좀 통역하기 좀 힘들다는 거 있습니까? 은선 씨도 그렇고. 아, 예, 네. 씨도. 그 잘생김? 김이 얼굴에 묻었는데 잘생김? 이런 거 좀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사회자분이 칭찬하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신다고 얼굴에 김이 묻었어요. 잘생김. 그래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말의 핵심은 멋있으세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통역을 했을 때 저는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조금 그때 욕심이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김에 꽂히면 폭망이다. 이거는 라임에 꽂혀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김과 잘생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말로 something을 얘기할 때 이제 thing을 되게 약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something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빨리 얘기할 때 뒷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there's something on your face라는 말을 there's some on your face 이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묻었어? Like what? 막 이러면은 handsome 이랬던 것 같아요. 잘생겼어. 썸과 썸으로. 네. 아하. 그러면 그 라임을 되네. 야. 아니 현영 씨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모든 작품의 통역사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하게도 오징어 게임이 처음 이제 기자분들 대상으로 제작 발표회 했을 때부터 쭉 1년여의 레이스를 함께 할 수 있었죠. 네. 이게 우리 이정재 씨가 나온 미국 쇼에서 네. 예, 그죠. 네. 콜베어 쇼에서 네, 사실 그때 이제 저희도 모두가 이 모든 현상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토크쇼에 한국 배우가 이제 통역사를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뭘 예상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카메라에 제가 안 잡힐 걸로 생각을 했고요.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이정재 배우님 바로 옆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님이 너무 다정하시게도 제 이름을 굳이 불러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통역사 헤일리를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해서 하이라고 한 게 이제 친구들은 놀림을 좀 받았죠. Thank you for having me and my translator, Haley. Yes. 어떻게 통역사가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 첫 직장은 은행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은행에서 좀 근무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맡은 일이 이 은행장님이랑 임원분들 통역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은행장님실에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갔는데 저는 말단 직원이고 네. 은행장님 정점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약간 손가락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박동을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하고 내려와서 저희 팀장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검은색 각에 들어있는 고가의 볼펜을 선물로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하라고 이제 선물 주시는 거다. 네. 라고 받고 그거를 책상에 두고 보고 있었는데 그 가만히 보면서 그럼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이걸 계속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볼펜 선물은 앞으로 은행 생활 잘 하라고 주신 걸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신중한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통역대 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와.
와, 그러면 원래 이제 은행을 다니셨었어요? 네, 맞아요. 야, 근데 계속 그쪽 관련 과에 진학을 하시고 그쪽 공부를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네, 사실 동료들 보면은 배경은 좀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영문과도 있지만 아, 그래요? 저는 통신사에 있었고요. 아, 통신사요? 그렇죠. 이동통신사, SKT 말하죠.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자랑스러운 그 신입 사원으로 네. 그 어느 날 그 저희가 재무관리실이니까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동지통역사님이 오시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다 멋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는 이제 딱 1시간만 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거다. 그 모습에 반해서 아 나도 통역하고 집에 가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때 그 몰랐어요. 빠른 퇴근에 네. 강한 매력을 마음을 훅 뺏겼죠.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그 1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그날 새벽부터 얼마나 긴장을 하셨을까를 이야. 다 알게 됐죠.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통역을 하시겠지만 국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아는 단어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뭐 새로운 단어도 계속 나오고 이런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죠. 사실 뭐 이번에 둔 파트 2 할 때도 저희는 준비한다고 둔 파트 2 책도 사서 읽고 그게 좀 길거든요. 그 원서가 한 6권짜리 되게 두꺼운 그죠? 맞아요. 영어가 1권까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1권까지 다 읽고 준비했습니다. 그걸 다 원서로 읽으셨어요. 네, 이번에 읽었어요. 필모그래피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특히나 잘 되는 영화들. 지문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사생활에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다면 돌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알아야 되고 배우의 전작뿐만 아니라 전작에서 캐릭터 이름, 영어 제목, 기사들, 가족관계, 시상식에서는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그런 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체크하는 편이고요. 북미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근데 진짜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잘못되면은 너무 그래가지고 파다 자료를 파다가 나중에 아예 그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조약문, 원본 막 이런 것까지 찾아보고 혹시 거기서 무슨 단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사전에 걱정하고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려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편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국제 회의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 내가 말 한마디 잘못 옮기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셔서 전 너 직장에서 졸업했다더라? 와서 좀 되게 해줄래? 하셔가지고 근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거기 상상해 보시면 이 커다란 이제 임원실에 회사의 모든 주요 임원분들이 동그랗게 앉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언제나 그렇지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중에 뭘 틀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모두가 정말 저는 그 전날 호텔 방에서 막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런 그럼요. 경험 다 있어요. 통역사들 너무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고. 헛구역질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완전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재판 가서 통역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당장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집에 가니까 우편물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법원에서 후원장이 온 거예요. 그 열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이 써 있어요. 불응 시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감치를 할 수 있다. 감치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긴데 내용이 어쨌건 나를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재판에 증인신문 통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통역인 소환장이라고 해서 통역인까지 보냈더라고요, 법원에서. 야, 근데 통역인도 감치를 할 수 있고 벌금을. 그러니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불응을 안 할 건데 자꾸 나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축되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전 재판도 그때 처음 가봤었는데 이제 형사여가지고 검사복을 입은 검사님도 계시고 판사님은 위에 계시고 저의 통역 대상은 외국인 증인이었는데 제 통역 한마디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렇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약간 헛구역질 날도록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때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잤는데 30시간을 거의 내리 잔 거예요. 30시간이요? 저희 그때 기절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코 위에 손 대봤다고. 너무 30시간을. 물도 안 마시러 안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두 분도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또 하시겠네요. 사실 영어 공부가 굉장히 다이어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식단을 오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잘못 먹었어. 아, 오늘 망했어. 오늘 치팅데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상화해야 되고 좀 재밌는 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팁 드리면 제가 실제로 하는 건데요. 네. 유수의 영어 매체에 이메일 뉴스레터 등록해서 네. 그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메일로. 그러면 제목만 읽으셔도 도움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다 읽지 않고 제목만 읽으셔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목이랑 한두 문장 아니면 첫 문단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그 제목을 사람들이 뽑을 때는 엄청 고심해서 뽑잖아요. 고급 어휘와 좋은 양질의 영어 문장에 많이 노출되실 수가 있어요. 야, 네. 좋은 팁을. 야, 네. 두 분은 사랑도 통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랑 통역할 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긴 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통역을 해야죠. 아직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조셉은 이제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사랑도 통역이 그렇죠. 되나요? 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살짝. 일단 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어 원제가 lost in translation이거든요. 그래서 통역 속에 잃다, 의미가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네. 아직 저희 그 통번역 업계에서도 굉장히 잘 된 의역 제목으로 되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사랑이 통역이 되느냐?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저희 뭐 이제 AI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통역사를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통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발화하는 그 언어에 대한 실력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를 내가 어떻게든 이해하겠다. 당신의 의도를 내가 어떻게든 파악하겠다. 이런 게 좀 통역사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통역이 차라리 가능하다. 통역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이 단순히 어떤 단어의 치환이라던가 언어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다른 의미일 수 있고 사람들의 표정, 어떤 어투,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언어로 전달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가 이 상황을 꼭 잘 소통을 하겠다는 좀 그런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